so sad. Why can't we talk it over? Oh, it seems to me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안녕하세요. 소리를 만드는 사람들 카사운드 메이커입니다. 이번 시간은 카오디오에서 사운드 이미지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사운드 이미지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차량은 2018년 캡티바 차량인데요. 이 차량을 가지고 사운드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순정 오디오 시스템 중에 캡티바만큼 사운드 이미지가 잘 만들어지지 않은 차량도 없어요. 실제 이 차량을 가지고 운전석에서 어떤 음악을 청취할 때 오른쪽 스피커 소리가 거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수석 쪽 스피커가 들리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처음에 음악을 들었을 때 저는 오른쪽 스피커의 소리가 재생이 안 되는 줄 알고 밸런스 조절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오른쪽 스피커에서 소리가 정상적으로 재생이 돼요. 근데 밸런스를 센터로 놓고 들으면 오른쪽 스피커가 들리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똑같은 레벨이 출력이 된다고 했을 때 운전석 쪽 스피커에서 재생하는 소리가 가장 빨리 도착을 하고 조수석 쪽에 재생하는 소리가 좀 늦게 도착을 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왼쪽, 그러니까 운전석 쪽 스피커 소리가 좀 더 크게 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순정 스피커에서는 뭐 카오드는 다 이런 구조로 돼 있겠죠. 하지만 캡티바에서는 이 현상이 유독 심했어요. 이거는 스피커의 위치, 장착 위치와 실내 내부 구조하고도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캡티바는 굉장히 안 좋은 시스템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카 오디오에 있어서 썸 오디오와 같은 사운드 이미지를 구현을 하려면 대부분의 소리가 이 대시보드 위에서 내가 원하는 지점에 재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센터가 됐든 아니면 운전석 앞에 핸들 앞이 됐든 이 지점, 내가 원하는 지점에 대부분의 소리가 재생이 돼야지만 사운드 이미지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 오디오 같은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음질, 뭐 저음이 빵빵하다, 고음이 시원하다, 뭐 중역이 좋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과연 내 차에서는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지, 그리고 이 소리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시스템이 잘 구성된 차량, 카오디오 시스템이 잘 구성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음질도 좋지만 내가 원하는 위치에 모든 소리가 움직이지 않고 재생이 되어야지 돼요. 차량의 스피커 위치를 한번 보면 굉장히 안 좋죠. 미드우퍼 같은 6.5인치 미드우퍼하고 이제 트위터하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6.5인치 미드우퍼가 도어에 정말 하단에 있어요. 지금 발 옆에 있잖아요. 그리고 트위터조차도 청취석을 밑으로 하단에 있어요. 대부분의 소리가 다 발 아래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운드 이미지도 있지도 않고 소리도 전부 다 발 아래에서 들리는, 그러니까 순정 시스템 치고는 굉장히 안 좋은 시스템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날카롭고 쏘는 듯한 소리가 들려요. 이 소리가 고음 영역대도 아닌데 굉장히 쏘는 소리가 들려요. 볼륨을 좀 높이면 쏘는 듯한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볼륨을 좀 오래 놓고 음악을 들을 수가 없었죠. 실제 데이터도 그렇게 측정이 되는지 RTA 측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톤가스는 다 0으로 놓고 마이크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측정 결과인데 저역대 딥과 피크가 굉장히 심하죠. RTA 측정을 해보면 딥 피크가 굉장히 심해요. 중역대 딥도 굉장히 피크와 딥이 심하고, 그다음에 중고역대는 보면 4km 근방에 굉장히 높은 피크가 있어요. 딥과 피크가 있죠. 이 영역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피크가 발생하면 쏘는 듯한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6km에서 14km 고음이 너무 낮아요. 이 부분이 대부분의 고역을 재생하는 구간인데 좀 광질이 많이 났죠. 이렇게 되면 고음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카오디오 튜닝을 할 때 뭐 스피커를 교체하든 앰프 작업을 하든 프로세서 작업을 하든 가장 기초가 되는 작업이 뭐냐면 순정 오디오의 출력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캡티바 2018년 순정 오디오의 출력 특성인데, 사실 이 처음에 측정을 했을 때 제 측정 장비가 망가진 줄 알았어요. 너무 이퀄라이징이 심해가지고. 지금 중역대에 보면 중역대가 저음만큼이나 부스트가 돼 있어요. 중저역대도 굉장히 많이 부스트가 돼 있고, 그리고 중고역대는 아주 많이 꺼져 있죠. 그러니까 이퀄라이징이 굉장히 심한 차량이었어요. 풀레인지로 나오겠죠. 20kHz에서 20Hz에서 20kHz까지 풀레인지로 나누면서 이퀄라이징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렇게 이퀄라이징이 심한 차량은 사실
그 스피커만 교체하거나 별도의 프로세서 없이 앰프와 스피커만 가지고 카우디 튜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음색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차량이라는 거죠. 자, 이런 아까 좀 전에 봤던 그런 특성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오디오에서 싱글 와이어링으로 미드 우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똑같은 배선이 트위터에 일자 컨덴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겠죠. 그러니까 미드 우퍼에 뭐 별도의 로우 패스가 돼 있거나 로우 패스 필터 패시브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리가 이쪽에 다 재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측정은 안 해봤지만 이 콘덴서 용량을 확인은 못 해봤지만 아마 순정 트위터는 한 7에서 8kg 하이패스가 돼 있을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소리가 발 밑에 있는 미드 우퍼에서 나는 거죠. 근데 미드 우퍼가 지금 굉장히 발 밑에도 있지만 이쪽 센터 콘솔에 다 간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임값이 실거리 타임, 그러니까 운전석에 앉았을 때 측정했던 그 실거리 타임값보다 훨씬 많이 틀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소리가 잘 안 들리는 특징들이 있어요. 사운드 이미지가 도저히 만들어질 수가 없죠. 뭐 이런 차량의 개선안은 뭐냐? 2A 방식의, 그러니까 6.5인치와 1인치 트위터를 그대로 알가리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순정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이렇게 미드 우퍼가 하단에 있는 차량은 카오디를 정말 음질 개선을 하겠다. 그때는 3웨이를 가거나 아니면 와이드레인지 트위터를 설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와이드레인지 트위터를 이렇게 설치를 뭐 이쪽 대시보드 위에 안착을 했다. 아니면 3웨이로 미드레인지와 트위터를 설치를 했다고 쳤을 때 미드 우퍼는 굉장히 로우 패스 굉장히 낮은 주파수로 커팅 시켜버릴 수 있어요. 보통 와이드레인지 콘트윗이 500에서 800 하이패스가 가능하니까 예를 들어서 500으로 끊었다. 그러면 이 미드 우퍼에서는 이제 500Hz 이하만 재생을 시켜버리고 대부분의 소리를 어디로 옮기면 돼요? 500Hz 이상을 트위터로 옮겨버리면 돼요. 이렇게 되면 사운드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전혀 다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캡티바처럼 미드 우퍼가 굉장히 하단에 있고 트위터가 하단에 있는 차량들은 저는 3웨이나 와이드레인지 트위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결정한 모델이 미드 우퍼는 포칼 ES169K하고 트위터는 파스코 와이드레인지 콘트윗 그리고 매치커 6E DSP로 풀 멀티로 구성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커 4개만 교체했을 때 과연 이 차량의 소리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 있느냐 그거죠. 리어 스피커는 손도 대지 않고요. 리어 스피커는 그냥 순정 오디오로 바로 그냥 구동을 할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달라진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팅을 제대로 했을 때 프로세서를 가지고 6E DSP는 4채널 입력을 받을 수가 있고 8채널 출력이 되지만 정확히 8채널 출력이라고 볼 수 없는 게 뭐냐면 4채널이 전부 다 우퍼 출력만 가능해요. 아주 낮은 출력의 서브우퍼만 구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5채널 DSP 앰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작고 매치 중에 가장 입문형 제품인데도 성능은 나쁘지 않아요. 스피커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도어 방진을 하게 되죠. 기존 거 순정 고무 재질은 다 뜯어내고 이중도어 방진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 방진 매트를 한번 시공을 해주고 내부에 또 한번 시공을 해주죠. 마지막으로 방진은 말 그대로 철판의 떨림만 방지하는 거지 소음 차단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3M 신실로 마지막으로 방음 작업을 한번 더 해줬어요. 미드 우퍼를 설치할 때 제가 항상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높이, 자작아대의 높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스펀지를 가지고 도어 트림, 순정 도어 트림과 완전히 밀착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돼요. 트위터는 이제 청취각을 맞춰가지고 대시보드 위에 안착을 하면 되죠. 와이드레인지 트위터의 장점이 뭐냐면 스피커를 설치할 때 차량의 어떤 부분도 훼손시키지 않기 때문에 차량을 바꾸게 된다고 해도 손쉽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매치 6E DSP는 의자 밑에 설치가 되고요. 소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팅 작업이에요.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주파수로 정확히 스피커에 입력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스피커에 얼마만큼의 주파수를 넣어줄 거냐 그걸 먼저 결정을 해야지 돼요. 각 스피커에도 제공하는 프리퀀시 리스판스 곡선 파라미터를 확인을 해서 주파수를 커팅을 해주는 거죠. ES169K 같은 경우에는 FS가 64Hz고 F3가 60Hz인데 이번 차량에는 서브우퍼를 설치하지 않았어요. 서브우퍼가 없는 경우에는 F3 값으로 굳이 커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FS 이하를 6.5인치가 재생을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낮은 주파수로 커팅을 해줘도 돼요. 주파수들이 결정이 됐으면 이제 세팅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게 되죠. 파스 5OM 트위터는 500 하이패스를 시켜줬어요.
버터워스 필터를 선택을 하고, 버터워스 필터를 선택한 이유는 트위터와 미드 우퍼의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버터워스를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4차 필터를 선택을 해줬어요. 이 필터의 차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세팅을 할 때 RT 측정 데이터를 보면서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미드 우퍼도 마찬가지고, 우선은 60Hz F3 값을 입력을 했지만 서브우퍼가 없는 경우에는 미드 우퍼의 하이패스 주파수를 F3 값이 아니라 좀 낮출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오너의 취향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좀 더 단단하고 모아진 소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F3 값으로 하시면 되고요. 좀 더 묵직하고 임팩트 있는 그런 저음을 원하시는 분들은 F3 값, 하이패스 주파수를 좀 더 낮춰도 돼요. 다만 하이패스 주파수를 좀 더 낮추면 저음이 좀 지저분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벙벙거리는 느낌도 있고, 운전자의 취향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주파수 입력이 끝나고 각 스피커의 게인 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500부터 20kHz까지는 트위터가 재생을 하고, 미드 우퍼는 40에서 500까지 재생을 하게 되는데, 이 게인이라는 게 뭐냐면 이 트위터와 미드 우퍼의 소리 크기를 맞춰주는 거예요. 기준선을 이 빨간색처럼 잡았을 때 트위터도 이 빨간색 레벨에 오게 거의 근접하게 맞추고, 미드 우퍼도 이 빨간색 레벨에 오게 맞추는 걸 게인 조정이라고 하죠. 자, 게인 조정이 완료된 상태의 데이터를 보면 어때요?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지금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에요. 지금 굉장히 큰 딥피크가 있고 쭉 꺼져 있죠. 지금 1km, 2km 대역이. 그러다가 3, 4km에 꺼져 있고 또 4km 이상이 올라가요. 뭐하고 비슷하냐면 순정 오디오의 출력 특성과 지금 교체한 스피커가 아무것도 세팅하지 않고 다만 레벨만 맞췄을 때의 출력 특성을 보면 비슷합니다. 빨간색이 순정 오디오 출력 특성이죠. 파란색이 스피커에서 실제 나오는 반응이에요. 스피커에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죠. 순정 오디오 출력 특성을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만약에 내가 DSP로 세팅하지 않고 지금 ES165K와 파스 ON 트위터를 설치만 했다, 앰프 작업을 해서, 그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지금 순정보다 오히려 더 안 좋아진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중역대와 저역대의 레벨이 이렇게 비슷해져 버리면 저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역이 마치 없는 것처럼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순정보다 왜 이렇게 저음이 안 나지?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순정 오디오 출력 특성을 맞춰줘야지 돼요. 너무 지금 이퀄라이징이 심하니까, 제가 앞에서 2018년 캡티바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퀄라이징이 너무 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퀄라이징이 심한 거를 플랫하게 맞춰줘야 돼요. 예를 들어 200은 낮춰줘야 될 거고 600도 낮춰줘야 되고, 지금 이 꺼져 있는 구간을 올려줘야 돼요. 기준선을 이쯤으로 잡는다고 치면 지금 200Hz는 거의 10dB 낮춰줘야 되고 600도 10dB 낮춰야 되죠. 1680일은 한 7dB 정도 높여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17kg, 17,000Hz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죠. 12dB 이상 낮춰줘야 돼요. 그래야 플랫하게 맞춰지겠죠. 이 기능이 매치 계열의 DSP 프로세서에서는 인풋 얼라이먼트라는 기능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순정 오디오의 출력 자체가 레벨 조정이 필요한 주파수가 확인이 되고, 레벨을 몇 dB를 낮춰야 되고 높여야 되는지 확인이 되면 인풋 얼라이먼트에서 그거를 다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퀄라이징이 심했던 순정 오디오의 출력 특성이 플랫한 특성으로 바뀌어요. 인풋 얼라이먼트도 어떻게 보면 이퀄라이징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내가 원하는 주파수를 입력을 하고 내가 원하는 양만큼 조절이 가능하고, 내가 원하는 패턴, Q값으로 넓게 조정을 할 거냐 좁게 조정할 거냐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인풋 얼라이먼트 기능이 있는 이렇게 주파수를 입력해서 조절할 수 있는 거는 매치 계열만 있습니다. 매치하고 브락스하고 헬릭스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좋죠. 인풋 얼라이먼트를 조정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주파수 커팅만 하고 게인 조정만 하고 인풋 얼라이먼트만 조정하고 난 다음에 RT 측정 데이터예요. 눈으로만 봐도 뭐 굉장히 좋아졌죠. 그죠? 아마 이 상태로만 들어도 들을만 해요. 다만 사운드 이미지만 없을 뿐이지. DSP를 설치했다 그러면 디테일한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없겠죠. 자, 우선 중역대의 딥이 보여요. 딥 피크. 순정보다는 좁아졌지만 아직도 딥하고 피크가 있어요. 순정은 아까 뭐 이렇게 10dB 이상 딥하고 피크가 있었으니까. 중역대 딥이 보이고 중고역대 딥 피크가 딥들이 이렇게 보여요. 자, 이런 녀석을 기준으로 각 스피커의 거리가 틀리면 도달하는 시간차가 생기죠. 그렇게 되면 위상이 굉장히 각기 위상이 계속 틀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타임 얼라이먼트로 모든 거리가 서로 각 스피커의 거리가 서로 다르더라 하더라도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위치에 도달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걸 타임 얼라이먼트라고 하죠. 이 타임 얼라이먼트로 위상을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거리 타임 값을 적용을 하면, 그러니까 줄자나 뭐 레이저 포인트로 뭐 거리를 재서 실제 입력을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개선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금 이 그래프는 실거래 타임 값을 적용한 다음에 RTA 데이터인데, 자, 중역대 딥을 보면 중역대 딥은 개선이 됐어요. 이런 딥들이 다 채워지고 있죠. 채워졌죠. 근데 중고역대는 나빠졌어요. 이 주파수를 보면 대략 얼마냐면 500 이하는 좋아졌는데 500 이상은 안 좋아졌어요. 500 이하가 좋아졌다는 얘기는 미드 우퍼 같은 경우는 실거래 타임 값으로 맞아지는데 500 이상이 지금 트위터에서 재생하는 주파수잖아요. 트위터는 실거래 타임 값으로 위상이 안 맞는 거예요. 또 500에서 600에 굉장히 큰 딥이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미드 우퍼와 트위터도 지금 위상이 안 맞는 거죠. 이거는 조금 전에 말했지만 스피커의 위치와 굉장히 큰 장착 위치와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차량 내부 구조죠. 간섭과 회전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걸로 결정이 되는데, 실거래 타임 값으로는 이런 딥이나 피크가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 타임값 조정을 해줘야 돼요. H62 DSP 같은 경우에는 타임값 조정뿐만이 아니라 위상 조정도 할 수가 있죠. 11.25도 단위로. 타임값 조정과 위상 조정이 DSP 프로세서 세팅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도 가장 많이 걸리고, 꽤 많은 시간 동안 타임값을 조정을 해서 이제 나타난 결과인데, 중역대 딥은 개선이 됐고, 좀 전에 문제가 됐던 500에서 600의 르츠의 굉장히 큰 딥이 없어졌죠. 그죠? 다 채워졌어요. 다만 아쉬운 건 뭐냐면 지금 900Hz 대역, 지금 한 1.1km 대역, 이런 딥들도 이렇게 채워지면 좋은데 이 부분은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일부 개선이 된 거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도 이 대역이 완벽하게 개선이 되진 않더라고요. 마지막이 뭐냐면 이제 이퀄라인이 필요한 주파수를 확인을 해서 원하는 소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 차주분은 재즈하고 클래식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재즈나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플랫한 특성을 만들어주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의 타겟 목표는 그럼 결국 뭐냐면, 저역은 대략 기준선에 비해서 한 15dB 정도 부스를 시켜주고, 요 빨간 난 기준선, 가상으로 만든 기준선의 주파수 레벨들이 모여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퀄라인이 필요한 주파수를 이제 각각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2580Hz가 이퀄라이징이 필요하다. 귀로 듣고는 이 주파수 대역을 확인하는 건 굉장히 어렵겠죠. 4790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딥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올려줄 필요가 있어요. 이걸 귀로 어떻게 맞출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RT 장비 측정을 해서 이퀄라인이 필요한 주파수를 확인하는 거예요. 다음에 몇 dB까지 확인이 가능하죠. 얼마의 레벨을 낮출 거냐, 높일 거냐, 그걸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팅 프로그램에서 그래픽 모드가 아닌 파라메트릭 모드, 내가 원하는 주파수를 정확히 타겟으로 잡고 이퀄라이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최종안입니다. 파란색이 순적 데이터고 빨간색이 이제 튜닝 하고 난 다음에 RTA 데이터인데, 똑같은 볼륨을 놓고 찍은 거예요. 소리 크기도 많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출력도 굉장히 높아졌죠. 자, 저역대의 깊은 딥들 다 개선이 됐죠. 중역대 이런 딥과 피크가 빨간색 레벨에 맞게 다 딥과 피크가 다 거의 해결이 됐어요. 자, 중고역대 딥, 아까 좀 전에 4kg가 지금 피크였잖아요. 4kg가. 근데 지금 다른 주파수 대역이 다 올라가면서 이제 4kg가 더 이상 피크가 되지 않죠. 그다음에 4kg에서 부족했던 6kg에서 14kg에 부족했던 고음들, 그 부분도 완벽하게 해결이 됐어요. 이런 특성이 거의 플랫한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질만 개선으로 끝난 게 아니죠. 처음에 이 차량은 사운드 이미지가 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차량이라고 그랬죠. 모든 소리가 왼쪽에서만 들렸어요. 왼쪽, 그것도 아래쪽에. 근데 미드 우퍼, 발 안에 있는 미드 우퍼는 재생하는 주파수를 가능한 좁게 했죠. 거의 500Hz 이하만 재생을 시키고, 대부분의 소리를 트위터로 나게 하면서 정말 모든 소리가 대시보드 위에서 들리게 됩니다. 트위터와 미드 우퍼의 위상이 맞으면 심지어 이 아래에서 나는 저음까지도 위로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주분께서 이 센터의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대부분의 저음까지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소리가 센터에서 재생이 되게 만들었어요. 타 오디오의 음질을 논할 때 음색도 중요하지만, 과연 내가 원하는 위치에 대부분의 소리가 만들어졌는지, 사운드 이미지가 형성이 됐는지, 그걸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지는 동영상을 보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What have I gotta do to make you love me? What have I gotta do to make you care?
What do I do when lightning strikes me? And I wake to find that you're not there. What have I gotta do to make you want me? What have I gotta do to be heard? What do I say when it's all over? And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It's sad, so sad. It's a sad, sad situation, and it's getting more and more absurd. It's sad, so sad. Why can't we talk it over? Oh, it seems to me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It's sad, so sad. It's a sad, sad situation, and it's getting more and more absurd. It's sad, so sad. Why can't we talk it over? Oh, it seems to me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